자, 국민의힘이 송원석 비대위 첫날 어제 공식 일정으로 이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김민석 후보자 임명 철회를 촉구를 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총리 인준을 강행하는 순간 이재명 정부의 몰락이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김 후보자 인준 강행을 막을 입법적 수단이 없는 소수 야당 한계 속에서 장애 여론전에 좀 당력을 쏟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스폰 의혹 배추 투자 김민석은 사퇴하라 이 피켓을 들고 규탄 집회를 병행을 했는데 송 원내대표는 지난번 대통령과 오찬 때 지명 철회를 정중히 요청하자 대통령이 청문회를 지켜보겠다고 했는데 잘 지켜보셨느냐? 의혹은 하나도 해소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커졌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5일째 국회 로텐도홀에서 농성하고 있는 나경원 의원도 마이크를 잡고 김 후보자가 농성장을 찾아왔지만 자료 제출 제대로 하라는 말에 자료 냈는데 안 본다. 이런 거짓 변명만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야당의 반발을 시간 끌기 어깃장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김병기 원내대표는 총리 인준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 국민의힘의 근거 없는 비방과 음해, 허위 사실 유포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맞불을 놨습니다. 내일 일단 본회의 열어서 인준안 처리될 것 같습니다. 강성필 부대변인. 네. 자, 그런데 이 허위사실 유포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했네요.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일 때문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 일명 현수막을 이제 붙였어요 전국에다가. 그 6억 그 네, 발언 네. 때문에 쟁여놨다. 이제 장롱. 장롱에 네. 쟁여놨다. 그러니까 장롱도 그렇고 쟁여놨다도 그렇고 이제 그것을 현수막을 보고 있는 국민들로 하여금 잘못된 선입견을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뭐 쟁여놨다는 표현도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지만 이제 제가 듣는 일감으로서는 돈을 볼 때마다 계속 차곡차곡 보여다 쌓아지고 검은 돈을 쌓아놨다 이런 느낌이고 그런다고 하면 지금 김민석 후보자 같은 경우 쉽게 말해서 예금상으로는 뭐 6천만 원밖에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 알고 보면 재산이 뭐 6억이 넘는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확인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이제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인준에 있어서 동의를 해주시면 또 이건 아름답게 또 치하하는 그런 모습 보이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합니다. 동의를 정말 해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제가 국민의힘의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이재명 정부의 초대 총리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대승적으로 좋은 모습을 그려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김민석 후보자가 이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가 너무 가관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김민석 후보자가 굉장히 전 얍삽하다라고 느끼는 게 그동안의 재산 형성 의혹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청문회 과정에서 설명하겠다 이래 놓고서 청문회에서 정작 처음 얘기 꺼낸 게 갑자기 장모한테 2억 받았다. 배추 투자로 한 달에 450만 원씩 이득 챙겼다. 이거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아니 어떻게 배추를 투자해가지고 한 달에 450만 원을 챙겨갑니까? 농사를 안 지어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김민석 후보자를 총리로서 인정을 해주고 싶지만 국민들이 전혀 지금 인정을 못하고 계시다. 근데 지금 그 상황에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 아니 이렇게 고압적인 태도가 어디 있습니까? 국회 내 압도적인 의석을 가진 정당이 정치적으로도 자신들의 힘 자랑을 하고 거기에서 법적으로도 조치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상대 정당과 이런 식의 의혹을 가진 국민들을 억압하는 아주 독재적인 발상이죠. 그리고 제가 지지난주인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김민석 후보자를 임명하는 순간 이재명 정부의 몰락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문재인 정권이 어떻게 해서 무너지게 됐습니까? 조국 사태와 부동산 사태 때문에 무너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민석 후보자 같은 경우는 아들 의혹도 아직도 존재하는 상황이고 본인과 관련된 여러 논란들에 대해서 말끔 해명이 안 됐어요. 이런 상황에서 총리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재명 정부의 도덕적 허들은 굉장히 낮아질 것이고 앞으로 들어오는 인사들 검증도 제대로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김민석 총리가 자체가 도덕적으로 굉장히 흠결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그 뒤 후속 인선들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일 물론 민주당이 본회의를 열어서 총리 인준안을 상정하면은 통과될 겁니다. 그 통과가 되는 순간 제2의 조국 사태 그리고 앞으로 발생할 지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실정 때문에 취임한 지 한 달도 안 돼가지고 그 몰락의 시점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 국민을 위한다면은 김민석 후보만큼은 철회를 해달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댓글을 좀 살펴보니까 크게 이 양측면에서 보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의 댓글은 궁금한데 그러면 김민석 후보자보다 재산이 적은 국회의원이 있기는 하냐라는
재산 2억 요 부분에 관점을 두고 보는 분이 있고요. 또 다른 분은 이겁니다. 김민석은 총리가 돼도 이 배추도사라는 별명 그런 치욕은 평생 지고 가야 될 짐이 될 것이다. 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임준혁 대변인. 지금 국민의힘에서 지금 거의 인디언 기우제 지내는 것 같아요. 김민석 후보자의 임명과 이재명 정부의 몰락을 묶어가지고 마치 저주를 퍼붓듯이 말씀을 주시는데 사실 너무 과한 정치적 공세다 이런 말씀드리고 김민석 후보자가 한 18년 동안의 야인 생활을 하는 과정들 속에서 배추와 관련된 부분은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본인의 정치 자금법과 관련된 부분이었던 것이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그 소위 지출 수입보다 지출이 많다. 5억의 수입밖에 없는데 어떻게 뭐 13억의 지출이 됐느냐. 이 갭이 있는 부분을 궁금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거는 2017년 18년부터 그 올해까지의 그 과정 속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얘기들을 하나의 과정으로 묶어놓고 있다. 그리고 특히 장롱 속 6억 발언 같은 경우에는 2019년, 2020년, 22년, 23년에 각각의 경조사와 출판 기념회에서 들어왔던 현금 수입들이 좀 있는데 그것들을 지출하는 과정들 지출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치 그것을 다 장롱 속에다가 모아놓고 6억을 그냥 그 곶감 빼먹듯이 필요할 때마다 썼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왜곡하고 오도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가짜 뉴스를 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현수막을 통해서 돌렸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책임이 나오는 건데 지금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이걸 지명했던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50% 이상 돼요. 그러면 이게 그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도 또 마찬가지로 그 정도 수준에 나오고 지금 그 대부분의 국민들께서는 이재명 정부가 이제 출범한 지 딱 한 달 정도 이제 다가오는데 아직까지도 초대 총리 인선부터 내각 구성을 못하게 이렇게 발목 잡고 있는 국민의힘의 이런 모습이 과연 국정을 위하고 국정을 도와주고 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보유했었던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책임 의식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거냐라는 따가운 비판이 오히려 국민의힘에게도 더 큰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대승적 차원에서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인준을 참여하는 것이 지금의 국민의힘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근데 뭐 김민석 후보자 이제 인준 여당이 하겠다면 뭐 막을 수단은 없는 거잖아요. 국민의 입장에서. 그런데 어제 이제 비대위원장이 여기에 후보자 본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재명 정부의 몰락이 시작된다. 이거 굉장히 어찌 보면 센 표현이잖아요. 네. 이런 표현을 왜 썼다고 보세요? 지금 김민석 후보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요. 지금 보십시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두 아들에게 어린이날 부동산을 선물로 줬었죠. 그리고 한성수 중기부 장관 지명자는 음란물 유포 혐의로 과거에 1,000만 원 벌금 받은 적도 있습니다. 자, 음란물 유포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전국에 있는 학부형들, 청소년을 둔 학부형들이 정말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중기부 장관 한다고요? 또 권오을 의원 같은 건요. 전국에 5군데 넘는 곳에서 동시에 월급을 받았었어요. 근데 권오을 의원 본인만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배우자도 또 이제 과거에 동시에 3군데, 4군데에서 월급을 또 받았었습니다. 자, 그 월급이 뭡니까? 뭐 스폰이라고 볼 의혹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리고 그러면 본인하고 배우자만 받았냐? 자녀는 그러면 그 월급 받은 게 없었냐? 이것도 꼬리에 물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김민석 후보에 가지고 있는 돈 문제가 이걸 그냥 넘어가 버리게 되면 그 다음에 지금 지명받은 후보자들 돈 문제도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 국민들 눈높이 굉장히 안 맞는 인사이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강성필 대변인 20초만. 네, 그 한덕수 과거에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때 9가지 쟁점 나왔습니다. 그 중에 2개만 소개시켜드릴게요. 총 재산 82억이었습니다. 근데 2012년도에 공무원 그만두고 40억이 늘었어요. 그리고 김현장이라는 그 로펌에서는 4년 동안 4번 회의 참석하고 19억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민주당이 3시간 동안 경론 끝에 그래도 첫 번째 총리니까 우리 이해하고 넘어가자 해서 협조해서 208표로 동의했다. 네,
이래서 받은 돈하고 그냥 받은 검은 돈하고 완전 다릅니다. 자,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